제가 8번째가 이제 프로젝트,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취인데 이 부분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앞에까지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를 내주시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나는 비즈니스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친구들 몇 명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고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서로 배워가다가 또 학교에서 혹은 바깥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컴피티션에 나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희 이제 유 씨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프로젝트라는 말이 여러 번 굉장히 나와요. 이 13가지 요건 중에. 그래서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하다가 생긴, 삶을 살다가 생긴 궁금점을 해결하기 위한 퍼스널 프로젝트를 시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네, 학업 성적이 위험한 것이 이제 9학년 때 올해 일을 맡았다가 10학년 때 B가 하나인데 11학년 때 B와 C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향을 하면 대학에 들어와서도 우리 대학 과정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대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이 9학년 때 B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10학년, 11학년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9학년 때까지는 빈손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책가방만 들고 갔다 왔다가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은 내용 가지고 별 복습하지 않고도 올해 일을 받기가 많이 어렵진 않은데, 10학년부터는 이제 AP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날의 수업을 복습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아주 성실히 공부하지 않으면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1학년 가면 더더욱 도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흔들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 25% 이상의 학생들이 학년 11학년 가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학년, 11학년 하다 보면 퍼스널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뭐 클럽 활동도 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조금 시간 관리상 어려움이 생겨서 흔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GPA는 놓치지 않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생을 처음 사는 거니까 10학년이 9학년보다 얼마나 어려워질지, 11학년이 10학년보다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미리 이런 길을 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나 성취나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가는 거. 내가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면 지역 오케스트라에 가입을 하고 내가 그걸 통한 다른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들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손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수준 이상의 것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서 이왕이면 컴피티션도 가고 이왕이면 수상도 하고, 일반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어워드를 쓸 때 그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를 가장 먼저 쓰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봉사활동에 대한 어워드보다 이런 것들도 갖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차별화를 한다면 오늘 전체 주제에서나 대학 입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였었지만 나다워야 된다. Everybody else is taken. 나다움이 무언지를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선배, 옆집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장점은 무엇이고 이 아이의 독특함은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을 해서 자기답게 해줄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답게 해주는 거가 불안하거든요. 남들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옷을 입는 걸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왜 공부보다는 패션에 네가 뭐 할 건데 이거를 하느냐라기보다는 패션 잡지를 더 사주고 패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디자이너는 누군지, 그 사람의 디자인은 왜 좋은지, 이런 것들도 글도 써서 패션 칼럼을 써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만의 좋아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 부분을 잘하면 이것은 분명히 얘다운 특별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에세이를 사정관들이 리뷰하는데 보통 6분에서 8분 이 정도를 쓰는데
비슷비슷한 이야기에서는 아이 캐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좀 독특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가까워서 잘 보이지 않고 또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장점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얘 왜 이래?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하는 그런 부분을 딱 잡아서 얘는 이런 게 있네? 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그 아이가 그 분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신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왜 신발을 좋아하는지 그러면 신발 중에서의 어떤 요즘에 신발도 굉장히 트렌드와 전문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그럼 그 신발 컴퍼니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렇게 아이의 관심 분야를 통해서 아이가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열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티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려서부터 챌린지,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 소사이어티 리더십을 키우는 과정이군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온실 속의 화초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께 많이 듣던 이야기였는데 제가 엄마이고 또 제가 할머니이면서 내 아들, 내 손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이렇게 옆으로 빠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사는 엄마인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할 때 직장에서 어떤 인프로이를 뽑고 싶은가 새로운 것을 프로젝트를 실패했지만 실패한 걸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꺾이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을 해볼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직원이고 실력을 가진 직원이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을 볼 때 저보다 항상 더 훨씬 뛰어난 부분을 많이 가진 선생님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분들에게 배울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도전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왜 유태인들은 아빠가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은 뭐를 실패했니? 하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실패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실패를 통해서 오늘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이걸 배울 수 있었겠구나.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는 대화를 어려서부터 해준다면 아이들이 도전이 체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육 준비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인데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씨도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내 교실을 벗어나서 내 학교 캠퍼스를 벗어나서 다양한 도전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경험을 고려한 학업을 성취해라. 그런 것은 이제 특별히 내 집이 아주 부자가 아니고 부유해서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뭐 대학 석사 박사를 나와서 내 길을 완전히 뚫어주지 않아. 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은 미국 학교 제도도 잘 모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면서 하는 학생들 너무 귀하거든요. 제가 어떤 학생이 추천서를 하나 부탁을 해갖고 봤더니 부모님이 그냥 보통 사시는 분들이고 미국에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뭐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찾다가 잔스 홉킨스에서 하는 여름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합격을 하려면 사실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얘가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이 감동을 받게 되는데 대학이 이걸 알면 이 아이를 뽑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 아이들이 계속 여러 곳을 두드리면서 자기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학생으로 학교가 여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리적 위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건 한국 어머님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정보인데 저개발 지역, 더 위험성이 많은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 한인타운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적용이 될 정도인데요. 여기 코레타운이요? 네, 왜냐면 이거 기준이 전체 캘리포니아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산업지역이고 도시이고 또 로우 인컴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이니드 스쿨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리하다 그러면 뭐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모든 가정들의 인컴이 높고 지역사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더 불리한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UC 에세이를 작성을 할 때에 학교가 뭘 보는지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해보면 내가 8개의 에세이 주제 중 어떤 것들을 뽑아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나에게 고난을,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있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고, 내가 리더십이 출중하다면 그거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창의성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강조해야 되는데, 이 요소 13가지 요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제를 선택하다 보면 아이들은 이 입시라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에게 가장 맞는 주제인지를 딱 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님이 리스트를 보시고 우리 아이는 이 중에서 이게 유리하네 하는 주제 4개가 올바르게 선택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또 만약에 지금 10학년, 11학년이라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경쟁력이 되겠네 하는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실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십 스쿨의 세라바 교장 선생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UC 이제 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주셨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글로벌 리더십 스쿨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